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매일 건너는 그 다리, 그 고가도로가 사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는 정말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단순히 시설 노후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 한복판에서 이미 사람이 죽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출퇴근길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도시 고가도로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1960년대부터입니다. 서울이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기에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고가도로와 교량이 우후죽순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60년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적인 설계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물론 유지 보수를 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교량 안전 등급은 A부터 E까지 나뉘어요. A는 최상, E는 즉각 사용 금지 수준입니다. 그리고 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위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교량과 고가도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현실이 이미 터졌거든요. 자, 이제 핵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서울 중구 서소 문고가차도 들어보셨나요? 1966년에 준공된 이 고가차도는 무려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과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위험하다는 경고가 이미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2019년부터 사고가 반복됐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철거 일정이 잡히고 전면 통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공사 기간만 약 10개월. 그 자체로도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인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 작업 중이던 고가 구조물의 상판이 붕괴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미 위험하다고 판정받은 구조물을 해체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죽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작업 중 실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이상 징후가 있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고를 알고도 민원을 받고도 그냥 진행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인재, 즉 사람이 만든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 고가차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와 시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이어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이 패턴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예산 문제입니다. 노후 교량과 고가도로를 전면 보수하거나 교체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당장 교육이나 복지에 쓰는 게 표가 더 되거든요. 안전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멀쩡히 있을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무너지면 그때서야 난리가 나는 구조입니다. 둘째,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고가도로 하나에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시공사, 유지보수업체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서소문 사고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셋째, 정보 공개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나 고가도로의 안전 등급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을까요? 경기도 관련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붕괴 경고가 나와도 관리와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고는 있었는데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노후 인프라 문제를 지방 소도시나 낙후 지역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소 문고가 차도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울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그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은요? 중소도시의 교량들은요? 분석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전수조사의 실질적 이행입니다. 발표만 하는 조사가 아니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까지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험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인 통행 제한과 보수 예산의 우선 배정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미리 막아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무조건 오래된 구조물을 다 교체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서 보강 공사가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판단을 전문가가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편이나 예산 논리로 안전을 타협하는 순간 그건 언제든 또 다른 서소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 서소문고가 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구조물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2019년부터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결국 철거를 결정했지만 그 철거 과정에서도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어요. 이 사고는 단순 작업 실수가 아니라 사전 경고와 민원이 묵살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도시 인프라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노후화된 고가도로와 교량은 전국에 수없이 많고 예산과 관리 체계의 문제로 경고가 나와도 방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건너는 그 다리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량 안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우리 지역 노후 인프라에 대한 경험이나 제보도 환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